이동백 명창? 이동백 명창을 만나고 싶은가? 전통예술원 이진원 교수님을 찾아가라.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근무하는 이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선 말기 사람인 이동백 명창의 세타령을 온라인 콘텐츠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백 명창은 일제강점기 5명창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요즘 잘 나가는 이날치 밴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날치 명창의 특기 중에 하나가 세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세타령이라고 하는 거는 새 소리를 묘사하는 부분이 그 판소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치 이후에 그 세타령으로 가장 이름을 얻었고 그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 이동백 선생님이십니다. 이동백 선생님은 풍채가 좋고 성량이 크고 소리 또한 기가 막혀서 어느 누구나 들어도 그 소리를 듣고 나면 기가 막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명창이거든요. 판소리를 즐기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가 막힌 판소리 명창의 소리를 듣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들으려면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유성기 음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이럴 때 이동백의 명창의 세타령을 복원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우리 6개원이 함께 같이 융합적인 일을 해볼 때 제가 아이디어를 그러면 이동백 선생님의 세타령을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처럼 한번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죠. 판소리는 근데 악보나 뭐 가사가 입으로만 전해져가지고 가사집이나 악보 같은 게 없고 그리고 이동백 명창의 사진이나 영상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복원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복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동백 명창의 판소리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면 자료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유성기 음반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당시 명창들의 소리가 많이 녹음이 됐고요. 이동백 선생님은 워낙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의 추금기 상회, 소위 말해서 유성기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이미 주목하고 있었던 명창이었죠. 이동백 선생님은 1920년대, 30년대 할 것 없이 전망위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30년대 후반에는 조선성악연구회라고 하는 창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 아주 우두머리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진도 좀 남아있고 그분의 음악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 힘들었고 또 그 음반을 찾아가지고 복각하는 과정도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리고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상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으로서만 많이 접하고 사진은 보존적인 자료를 쓰는 데 비해서 영상으로 이것을 제작을 한다면 우리 6개원의 영상원, 영상 쪽이나 애니메이션 쪽이나 다 같이 협업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동백 명창의 세타령을 복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동백 선생님의 세타령을 복원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판소리의 성음, 우리가 이제 소리는 성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음이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처음 들어서 이 소리가 좋은 소리다, 저 소리가 좋은 소리다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규명창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동백 선생님은 통성으로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구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뭔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소리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 더 알 수 있게 한 발 다가서는 거예요, 판소리에. 그 다음에 이제 이동백의 소리째가 중고째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제 그 정노식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창극사에서 쓰신 부분이긴 하지만 판소리를 지역적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 소리의 성격에 따라서 판소리 판재를 나누거든요. 근데 중고째의 아주 독특한 성음이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판소리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동백 선생님은 중고째를 대표하는 소리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복원 과정에서는 이동백 선생님의 판소리의 가장 핵심적인 미학인 창조성을 우리가 밝힐 수 있어요. 하나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공연장에서의 분위기, 또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소리가 즉흥적이고 또 창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서 선생님으로 전승되고 또 그 학생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배운 거를 그대로 배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를 받아서 자기식으로 바꾸고 창조적인 예술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판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판소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창조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동백 선생님이 다행히 3대목을 녹음을 하셨어요. 같은 소리를 3번.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장단도 조금 바꾸고 소리도 좀 바꾸는 그런 창조적인 면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뭐 예산이나 이런 관계로 이동백 선생님의 그 동영상을 3버전으로 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2가지 버전도 같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악보까지 첨부하고 가사 설명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동백 선생님의 판소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당장 해야 될 과제죠. 전통예술하면 옛날의 것이라고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기술은 최신의 것 이렇게 느껴져서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분야를 융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백 선생님의 판소리를 접하려면 예전엔 유성기 음반을 본인이 축음기라고 하는 매체에다 틀어서 듣고 그걸 뭐 감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요즘에 핵심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판소리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지 성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구강을 들여다보고 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커니즘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간에서 소리를 잘 울리게 해서 사람들을 좋은 감상 시스템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유성기 음반을 통해서 이동명 선생님이 소리를 했던 것도 그 당시 최첨단인 과학기술을 응용한 것이었어요. 예전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뭐 청기화 장수처럼 갖고 있고 들여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걸 소비하게 만들게 되면 남들도 다 따라하면 자기의 비전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동백 선생님 음반을 통해서 자기 소리를 떳떳이 드러냈죠. 지금 이 시기에 21세기에 현대적인 그런 과학이 전통음악하고 융합할 수밖에 없는 거 해야 되고 과학과 예술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새로운 환경이 예술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기본 토대고 전제고 모티브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판소리 공연을 보러 가면은 보통 뭐 지화자 좋다 막 이런 추임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직접 현장에 가서도 이런 추임새를 좀 비말 때문에 참가해달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추임새들이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근데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통예술이 관객들과 소통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통공연예술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중요할 겁니다. 물론 내가 얼씨구 좋다 하는 추임새를 하지 못해도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관객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공연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추임새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그럼 소개해주신 세타령을 시작으로 이런 복원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다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뭐 프로젝트가 있는지 있다면 조금 소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동맥 명창 복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형태의 그런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려내야 될 명인 명창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대금산조라고 하는 우리 대금이라고 하는 관악기가 있거든요. 그 관악기의 가장 대표적인 곡인 산조를 만들어주셨던 박종기라고 하는 분의 평전을 쓴 적이 있어요. 대금산조 창시자 박종기 평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이 연주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분의 자료도 많이 찾았고 사진도 찾아냈고 그분은 이제 다리를 절었다 그러고
얼굴이 얽어서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집요하게 찾아서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그분이 연주한 대금산조를 듣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해요. 모든 전통공연 예술 명인들, 지금 영상으로 볼 수 없던 명인들을 복원해서 보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 되겠죠. 이진원 선생님께 융합예술이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차원에 걸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다 융합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떤 여러 분야를 배우고 습득을 하고 그걸 스스로 응용하고 자기 몸에서 융합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 융합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통공연 예술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화학을 공부했어요. 화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학적인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연구 방법을 배운 것이 저는 뭐 음악 이론을 하고 있지만 이 인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학문을 하는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 여러 개의 지식 체계를 스스로 몸 안에서 합치는 거예요. 그게 융합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 안에서 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계속 옆으로 퍼진다면 융합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지식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들은 과학만 하는 거고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섞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섞이고 있는 거고 또 섞일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융합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백 선생님을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영상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동백을 오늘날에 되살려낼 수 있을까?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오늘날 재탄생하게 될 이동백 명창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You